새벽 3시 서울 봉천동 좁은 골목. 62세 한정숙 할머니는 쓰레기 더미에서 떨고 있는 강아지 하나를 발견합니다. 얼굴 한쪽 눈은 화상을 입고 앞다리도 화상을 입어 불편해 보인 채로 말이죠. 이 녀석, 얼마나 아팠을꼬? 하지만 누가 알았을까요? 이 상처 입은 강아지가 1년 후 불길 속에서 할머니의 목숨을 구할 줄을. 그 흉한 잡종 때문에 집값만 떨어져요. 당장 내다 버리세요. 엄마! 몽이가 정말 전화를 걸었다고요? 사람에게 버림받았던 강아지가 어떻게 은혜를 갚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 것입니다. 2023년 11월 어느 새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좁은 골목길이었습니다. 한정숙 할머니는 잠이 오지 않아 마당에 나와 있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 혼자 사는 집은 참 조용했거든요. 그런데 쓰레기 더미 사이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끙끙거리는 소리, 그리고 작은 숨소리. 뭐지? 정숙 할머니가 손전등을 비춰보니 골판지 상자 안에 강아지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평범한 강아지가 아니었습니다. 얼굴 왼쪽 반쪽이 화상인지 상처인지 왼쪽 앞발에도 화상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이 녀석? 얼마나 맞고 버려졌길래. 강아지는 정숙 할머니를 보자 더 작게 몸을 웅크렸어요. 사람이 무서웠던 거죠. 하지만 그 떨리는 눈빛에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제발 아프게 하지 말아달라는 애원 같은.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어요. 이미 혼자 살기도 힘든데 강아지까지 돌볼 여력이 어디 있겠어요? 게다가 며느리 경순이가 얼마나 까다로운데.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그 강아지 생각이 났어요. 추운 날씨에 상처투성이로 떨고 있을 모습이 말이죠. 에이, 모르겠다. 결국 정숙 할머니는 다시 골목으로 나갔습니다. 강아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이번엔 도망가지도 않더군요. 체념한 듯 아니면 마지막 희망을 걸어본 듯. 이리 와. 무섭지 않아.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자 강아지가 코를 킁킁거렸어요. 그리고는 정숙 할머니의 손을 살짝 핥았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버렸죠. 그래, 우리 집에 가자. 강아지를 안고 집으로 들어오는데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얼마나 굶었을까 싶더라고요.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서 상처 부위를 조심스럽게 닦아주고 밥그릇에 물을 담아주었습니다. 강아지는 물을 조금씩 마시더니 정숙 할머니를 바라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감사하다는 표현이었겠죠. 네 이름은 몽이로 하자. 꿈 같은 인연이니까. 그렇게 몽이와 정숙 할머니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따뜻한 만남이 앞으로 얼마나 큰 시련을 겪게 될지 그때는 알 수 없었어요. 며칠 후 아들 정태와 며느리 경순이가 집에 왔습니다. 경순이는 몽이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저런 흉한 잡종을 왜 집에 들이세요? 냄새나게. 정말 민폐예요. 우리 진수 강아지 알레르기 있는 거 모르세요? 경순이의 날선 말투에 몽이가 몸을 떨었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몽이를 품에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이 애는 아무 죄 없어. 그냥 살고 싶을 뿐이야. 하지만 경순이의 표정은 더욱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몽이를 둘러싼 갈등이 시작된 거였어요. 정숙 할머니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몽이가 깨워주거든요. 살짝 핥아서 깨우는 게 아니라 할머니 곁에 조용히 앉아서 숨소리로 깨워줘요. 참 신기한 강아지예요. 몽아, 벌써 일어날 시간이구나. 몽이는 꼬리를 흔들며 대답합니다. 비록 한쪽 눈은 보이지 않지만 이 몽이는 참 맑고 영리해 보여요.
함께 마당에 나가면 몽이는 할머니가 빨래를 넣을 때까지 옆에서 지켜봅니다. 가끔 빨래 집게를 물어다 주기도 하고요. 그런 몽이를 보고 있으면 정숙 할머니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따뜻함을 느껴요. 사실 정숙 할머니의 지난 20년은 그리 행복하지 않았어요. 남편 김성호 씨는 회사 동료와 바람이 났거든요. 정숙이 알게 된 건 우연이었어요. 남편 양복 주머니에서 편지를 발견했을 때였죠. 여보, 이게 뭐예요? 그때 남편의 대답이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미안하다, 정숙아.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다고요?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그 여자를 선택했어요. 이혼하자고 했죠. 정숙 할머니는 어린 정태를 생각해서 참았습니다. 그 후 10년을 같은 집에 살면서도 남남처럼 지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솔직히 슬프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은 죽어 있었거든요. 장례식장에서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진짜 혼자구나 싶어서 편했달까요? 그런 정숙 할머니에게 몽이는 새로운 희망이었어요. 몽아, 우리 시장 갈까? 몽이는 목줄을 보면 신나게 뛰어요. 시장 사람들도 이제 몽이를 알아봐요. 정숙이네 강아지 왔네. 몽이야, 안녕. 어머, 정말 영리하다. 사람 말 다 알아듣네. 하지만 간혹 몽이의 상처 자국을 보고 놀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머나, 저 강아지 얼굴이 왜 저래? 화상인가? 참 불쌍하게. 그럴 때마다 정숙 할머니는 몽이를 꼭 안아줍니다. 괜찮아, 몽아. 넌 예쁘다. 집에 돌아와서는 함께 TV를 봐요. 몽이는 할머니 무릎에 턱을 괴고 드라마를 보는 척해요. 가끔 드라마에서 누가 우는 장면이 나오면 몽이도 슬픈 표정을 지어요. 너도 알아보는구나? 정말 신기한 애야.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해요. 비록 몽이가 다리를 조금 절긴 하지만 할머니보다 훨씬 빨라요. 가끔 앞서 가다가 뒤돌아보며 할머니를 기다려주죠. 그런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계속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며느리 경순이의 등장으로 모든 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요. 어느 날 경순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 집 말이에요. 이제 정말 처분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숙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몽이도 경순이를 경계하는 듯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경순이가 본격적으로 집 처분 얘기를 꺼낸 건 2024년 봄이었어요. 정태도 함께 왔는데 표정이 영 좋지 않았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경순이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이 집 시세가 지금 15억이에요. 하지만 어머니 혼자 사시기엔 너무 크잖아요. 관리비도 많이 들고. 경순아, 난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어.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요양원 들어가시면 훨씬 편하실 거예요. 또래분들도 많으시고 의료진도 상주하고. 정숙 할머니는 경순이의 진짜 속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집을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싶어 하는 거죠. 이 집은 네 아버지랑 피땀 흘려 지킨 곳이야. 아무도 못 팔아. 어머니,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경순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러자 몽이가 일어나서 경순이 앞에 섰습니다. 낮게 으르렁거리면서요. 봐요, 저게까지. 정말 징그러워 죽겠어요. 몽이는 아무 잘못 없어. 어머니는 정말 걔가 더 소중하신가 봐요. 아들보다. 그때 정태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경순이 말도 일리가 있어. 혼자 사시기엔 이 집이 너무 커. 아들의 말에 정숙 할머니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정태야, 너마저 그러는구나.
그게 아니라 엄마 안전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만약에 넘어지시거나 갑자기 쓰러지시면 어떡해? 그런 일 없어. 몽이가 있잖아. 엄마, 걔가 뭘 할 수 있다고. 정태의 언성이 높아지자 몽이가 더욱 경계했어요. 경순이는 그런 몽이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정말 저 흉한개 때문에 대화가 안 되네요. 당장 유기견 보호소에 보내세요. 안 돼. 정숙 할머니가 몽이를 꼭 안았어요. 몽이는 내 가족이야. 절대 보낼 수 없어. 가족이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저건 그냥 짐승이에요. 그날 밤 정태와 경순이가 돌아간 후 정숙 할머니는 혼자 울었어요. 몽이는 할머니 옆에 가만히 앉아서 할머니의 눈물을 핥아주었어요. 몽아,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몽이는 대답 대신 할머니 손을 살짝 핥았어요. 괜찮아요. 할머니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경순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에 또 왔거든요. 이번엔 진수까지 데리고 와서요. 진수야, 할머니한테 인사해. 할머니 안녕하세요. 강아지다. 진수는 몽이를 보자 눈이 반짝였어요. 아이들은 역시 순수해요. 우와, 신기하다. 눈이 다른 색이에요. 진수야, 그게 만지면 안 돼. 더러워. 하지만 진수는 이미 몽이 곁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 이 강아지 우리 집에서 키우면 안 돼요? 안 된다고 했잖아. 너 알레르기 있어. 근데 재채기 안 나는데요? 경순이는 당황했어요. 그동안 진수 알레르기를 핑계로 썼는데 정작 진수는 몽이와 잘 지내고 있었거든요. 어쨌든 안 돼. 우리 집은 좁아. 그런 경순이를 보며 정숙 할머니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절대 몽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그날부터 경순이의 압박은 더욱 심해졌어요. 몰래 부동산 업체에 연락해서 집을 시세 조사까지 받았더라고요. 어느 날은 이런 말까지 했어요. 어머니, 혹시 치매 검사 받아보시는 게 어때요? 뭐라고? 요즘 판단력이 많이 떨어지신 것 같아서 전문의한테 한번.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숙 할머니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경순아, 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정말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해요. 몽이는 경순이가 올 때마다 더욱 경계했어요. 마치 이 여자가 할머니를 아프게 한다는 걸 아는 것 같았어요. 2024년 여름이 되자 경순이의 압박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어요. 이제는 아예 법적 조치까지 언급하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니,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요. 경순이는 변호사 명함까지 꺼내 보였어요. 성년후견인 제도 아세요? 어머니가 합리적 판단을 못하신다면 법적으로도 보호할 방법이 있어요. 뭐라고? 후견인? 네, 어머니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요. 이 집도 그렇고 통장 관리도. 정숙 할머니는 등골이 서늘했어요. 며느리가 자신의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경순아, 내가 정신이 온전하다고 말했잖아. 어머니, 객관적으로 보세요. 저런 흉한 개를 가족이라고 하시는 게 정상인가요? 몽이는 경순이의 말을 알아듣는 듯 귀를 쫑긋 세웠어요. 그리고는 할머니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런 몽이를 보며 정숙 할머니는 더욱 화가 났어요. 몽이는 내 소중한 동반자야. 너한테는 그게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동반자요? 어머니, 정말 병원 가보셔야겠어요. 정태는 중간에서 갈팡질팡했어요. 엄마, 경순이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야. 정태야. 아니, 실제로 엄마 혼자 이 큰 집에서 지내시는 게 걱정되거든. 만약에 갑자기 쓰러지시면? 몽이가 있다고 했잖아. 엄마, 걔가 119에 신고할 수 있어?
정태의 말에 정숙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어요. 하지만 몽이에 대한 믿음만은 확고했어요. 너희들은 몰라. 몽이가 얼마나 영리한지. 그날 저녁 정태와 경순이가 돌아간 후 옆집 박노식 어르신이 찾아왔어요. 정숙이네, 요즘 며느리가 자주 오더라. 네, 노식 아저씨. 박노식 어르신은 70년 가까이 이 동네에서 살아온 터줏대감이에요. 정숙 할머니보다 6살 많지만 여전히 정정하시거든요. 내가 보기엔 말이야. 그 며느리 마음이 급한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뜻이세요? 요즘 이 동네 집값이 많이 올랐거든. 특히 우리 같은 단독주택은. 박노식 어르신의 말을 듣고 보니 정숙 할머니도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어요. 혹시 경순이가 다른 속셈이 있는 건 아닐까요? 글쎄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 요즘 세상에 믿을 사람은 많지 않거든. 그날 밤 정숙 할머니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몽이도 뭔가 불안한지 계속 방안을 서성였어요. 몽아, 너도 걱정되는구나? 몽이는 할머니 침대 곁에 와서 앉았어요. 그리고는 할머니 손을 살짝 핥으며 위로해 주었어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경순이가 몰래 부동산 중개업소 사람들을 집에 데려온 거예요. 누구세요? 정숙 할머니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낯선 남자들이 집 앞에서 뭔가를 재고 있었어요. 아, 안녕하세요. 저희는 부동산. 부동산? 누가 불렀어요? 김정태 씨 부인분이 연락 주셔서. 그 순간 정숙 할머니는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며느리가 자신 몰래 집을 팔려고 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지금 당장 나가세요. 이 집은 팔지 않아요. 할머니, 진정하세요. 저희는 그냥 시세만. 나가라고 했어요. 정숙 할머니의 고함 소리에 몽이가 달려왔어요. 그리고는 낯선 사람들을 향해 경계하는 듯 지저댔어요. 어머, 걔가. 부동산업자들이 당황해서 물러났어요. 몽이의 위협적인 모습 때문이었죠. 그날 저녁 정태에게 전화했어요. 정태야, 오늘 무슨 일이야? 엄마, 그게. 경순이가 그냥 시세만 알아보자고. 시세 알아봐서 뭐 할 건데? 엄마를 위해서야. 나중에 정말 팔아야 할 상황이 오면. 정태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이 집은 절대 팔 수 없어. 엄마, 고집 좀 부리지 마. 현실을 봐야지. 전화를 끊은 후 정숙 할머니는 눈물이 났어요. 아들까지도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게 너무 서러웠어요. 몽아, 세상에 믿을 사람은 너뿐인가 봐. 몽이는 할머니 곁에 바짝 다가와서 할머니 팔에 머리를 비볐어요. 마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있어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10월 어느 추운 밤이었어요. 경순이가 또 집에 왔는데 이번에는 아예 공사업체 사람들까지 데리고 왔더라고요. 어머니, 일단 주방부터 리모델링 해야겠어요. 리모델링? 갑자기 왜? 집을? 아니, 어머니 편의를 위해서요. 요즘 주방이 너무 낡았잖아요. 하지만 정숙 할머니는 눈치챘어요. 집을 팔기 위해 미리 손을 보려는 거라는 걸 말이죠. 경순아, 난 지금 주방도 만족해. 어머니,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집값도 올리고. 그날 밤 10시쯤 경순이는 정숙 할머니가 잠든 사이 몰래 공사를 시작했어요. 주방 가스 배관을 건드리면서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불법으로 데려온 인부들이 제대로 된 장비도 없이 작업을 하다가 가스 누출이 일어난 거예요. 새벽 2시경이었을 거예요. 정숙 할머니는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몽이가 짖기 시작했어요. 몽아, 왜 그래? 조용히 해. 하지만 몽이는 더욱 격렬하게 짖어댔어요. 그러더니
할머니 손을 물고 끌기 시작했어요. 아야, 몽아. 뭐 하는 거야? 그때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가스 냄새였어요. 이게 무슨 냄새지? 정숙 할머니가 부엌으로 가보니 가스가 새고 있었어요. 그것도 심하게 말이죠. 아이고, 큰일 났다. 급하게 가스 밸브를 잠그려고 했는데 그때 작은 불꽃이 튀었어요. 어디선가 전기 스파크가 일어난 거죠. 와! 순식간에 주방에 불이 붙었어요. 정숙 할머니는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연기가 방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정숙 할머니는 기침을 하며 연기에 질식하기 시작했어요. 몽아, 도와줘. 그런데 몽이가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바닥에 떨어진 스마트폰을 향해 달려간 거예요. 스마트폰 화면에는 정태라는 이름이 번쩍이고 있었어요. 평소에 정숙 할머니가 자주 전화하는 번호였거든요. 몽이는 불길을 무서워하면서도 필사적으로 스마트폰 앞에 섰어요. 그리고는 앞발로 화면을 눌렀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따르릉, 따르릉. 전화가 걸렸어요. 몽이가 정말로 전화를 건 거예요. 여보세요? 엄마. 정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몽이는 할머니 쪽을 보며 크게 짖었어요. 멍멍, 멍멍. 이게 무슨 소리지? 개 짖는 소리. 정태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새벽에 전화가 와서 개 짖는 소리만 들린다는 게 말이죠. 엄마, 어디 계세요? 그때 연기에 질식한 정숙 할머니가 힘없이 말했어요. 정태야. 불이 났어. 뭐? 불?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 집에서. 숨이 안 쉬어. 전화기 너머로 몽이의 짖는 소리와 연기 냄새, 그리고 할머니의 약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지금 갈게요. 119부터 신고할게요. 정태는 급하게 전화를 끊고 119에 신고했어요. 그리고는 곧바로 차를 몰고 집으로 달려왔어요. 15분 후 소방차와 구급차가 동시에 도착했어요. 정태도 거의 같은 시간에 도착했고요. 엄마. 소방관들이 연기가 자욱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정숙 할머니는 의식을 잃은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몽이는 할머니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여기 있습니다. 소방관들이 정숙 할머니를 업고 나왔어요. 몽이도 함께 따라 나왔는데 털이 그을려 있었어요. 엄마, 정신 차려요. 구급차에서 정숙 할머니가 의식을 되찾았어요. 정태야, 몽이는 괜찮아? 엄마, 몽이도 괜찮아요. 엄마부터 치료받으세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후 의사가 말했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으십니다. 하지만 조금만 늦었다면 연기 중독으로 위험할 뻔했어요. 그럼 누가 신고한 거예요? 할머니께서 직접 전화하셨다고 하던데요. 정태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새벽에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개 짖는 소리만 들렸어요. 그래서 이상해서 집에 와봤더니 그때 정숙 할머니가 말했어요. 몽이가 전화를 걸었어. 뭐라고요? 정말이야. 내가 쓰러져 있을 때 몽이가 발로 전화기를 눌렀어. 정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설명이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CCTV를 확인해 보니 정말 몽이가 스마트폰을 발로 누르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정태는 몽이를 바라봤어요. 몽이는 꼬리를 흔들며 정태를 바라봤어요. 몽아, 네가 정말 엄마를 구한 거구나. 그날 밤 정태는 몽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고맙다, 몽아. 네가 아니었다면 엄마를. 몽이는 정태의 얼굴을 핥아주었어요.
처음으로 정태에게 마음을 연 거였어요. 화재 사건 이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지만 경순이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교묘한 방법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여보, 이번 화재 때문에 집 수리비가 얼마나 들지 알아? 그건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을까? 보험? 가스 누출이 원인이면 보험금이 제대로 안 나올 수도 있어. 게다가 리모델링 비용도 만만치 않고 경순이는 계속해서 경제적 부담을 강조했어요. 어머니 병원비도 만만치 않아. 앞으로 건강이 더 나빠지시면. 하지만 정태는 이제 조금 달랐어요. 몽이가 엄마를 구한 모습을 직접 봤거든요. 경순아, 그래도 몽이 때문에 엄마가 살아났잖아. 그건 우연이야. 걔가 119를 부를 수 있어? 직접 전화를 걸었는데도 우연이라고? 부부 싸움이 격해지기 시작했어요. 진수는 중간에서 눈치를 보며 할머니를 걱정했어요. 아빠, 엄마 싸우지 마세요. 할머니가 걱정하실 텐데.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화재 원인 조사 과정에서 불법 공사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김정태 씨 맞으시죠?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경찰이 집을 방문했어요. 화재 원인 조사 결과 무허가 가스공사가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무허가 공사요? 네, 누군가 정식 허가 없이 가스 배관을 건드린 것 같은데 누가 공사를 의뢰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태는 경순이를 바라봤어요. 경순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게 제가 업체에 연락은 했는데 부인께서 의뢰하신 거군요. 업체 연락처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하지만 경순이가 연락한 업체는 정식 등록된 업체가 아니었어요. 임시로 만든 가짜 업체였거든요. 이상하네요. 이 업체는 사업자 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요. 경찰의 말에 경순이는 더욱 당황했어요. 그럴 리가. 분명히 정식 업체라고 했는데 혹시 이 업체를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인터넷에서 찾았어요. 조사가 계속되면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경순이가 몰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경순이가 결국 모든 걸 털어놨어요. 사실은 제가 주식 투자에 실패해서 빚이 많이 생겼어요. 뭐라고? 그래서 이 집을 팔아서 빚을 갚으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반대하시니까 정숙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어요. 며느리가 자신의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는 사실에 말이죠. 경순아, 그러면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빨리 정리해야 한다고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정태는 분노했어요. 경순아, 너 정말 미쳤구나. 엄마 집을 담보로.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당신이 돈을 못 벌어오니까. 부부싸움이 더욱 격해졌어요. 그런 모습을 본 정숙 할머니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만해. 제발 그만해. 몽이는 소란스러운 분위기를 감지하고 정숙 할머니 곁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할머니를 위로하듯 살짝 몸을 기댔어요. 경찰 조사와 보험 처리, 그리고 불법 대출 문제까지 모든 게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정숙 할머니는 스트레스로 몸이 더욱 안 좋아졌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진수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괜찮다, 진수야. 할머니는 괜찮아. 하지만 몽이는 알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괜찮지 않다는 걸 말이죠. 자꾸만 할머니 주변을 맴돌며 킁킁거렸어요. 밤마다 몽이는 할머니 침대 곁에서 잠을 잤어요. 마치 할머니를 지키겠다는 듯이 말이죠. 여러분, 이 상황에서 정숙 할머니와 몽이는 어떻게 될까요? 더 충격적인 진실이 뒤에 숨어 있습니다. 정말 몽이가 전화를 걸었을까요?
그리고 며느리 경순이의 진짜 속셈은 무엇일까요? 경찰 조사가 본격화되면서 경순이의 추가 범죄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김경순 씨,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형사가 서류 뭉치를 내밀었어요. 시어머니 명의로 대출받은 게 한 건이 아니네요. 총 3개 은행에서 2억 5천만 원.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가짜 진단서까지 만들어서 치매 환자로 등록하려고 했네요. 정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경순이를 바라봤어요. 경순아, 너 정말 엄마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어? 그게 아니라 법적 보호를 받으려고. 법적 보호? 네가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던 거잖아. 경순이의 휴대폰을 조사한 결과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여기 메시지 기록을 보니까 노인 하나 정리하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이냐는 내용이 있네요. 정숙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떨렸어요. 경순아, 너 정말 그런 생각을 했어? 어머니, 그건 내가 죽기를 바랐던 거야? 경순이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모든 증거가 명확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반전이 있었어요. 화재 당일 CCTV를 자세히 분석한 결과 몽이의 행동이 훨씬 더 지능적이었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할머니, 이거 보세요. 진수가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어요. 몽이가 전화 걸기 전에 뭔가 더 했어요. CCTV 영상을 자세히 보니 몽이는 전화를 걸기 전에 먼저 할머니를 안전한 곳으로 끌고 가려고 했더라고요. 하지만 할머니가 너무 무거워서 실패하자 그때 전화를 걸었던 거예요. 이게 정말 걔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수의사를 불러서 몽이를 검사해 봤어요. 이 개는 정말 특별합니다. IQ가 인간으로 치면 7, 8세 아이 수준이에요. 그게 가능한가요? 화상으로 뇌의 일부가 손상되었는데 오히려 다른 부분이 더 발달한 것 같습니다.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수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정숙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어요. 몽아, 내가 이렇게 똑똑했구나. 그날 저녁 정태가 정숙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경순이 말만 듣고 엄마를 오해했어요. 정태야, 몽이가 엄마를 구했는데도 저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바보였어요. 정태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엄마를 잃을 뻔했어. 정말 잃을 뻔했다고요. 몽이는 우는 정태 곁에 가서 앉았어요. 그리고는 정태의 손을 살짝 핥아주었어요. 몽아, 고마워. 진수도 몽이를 꼭 안았어요. 몽이야, 넌 정말 영웅이야. 할머니를 구한 영웅. 그런데 경순이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건 그냥 개일 뿐이에요. 사람보다 소중할 수는 없잖아요. 그 말을 듣고 정태가 폭발했어요. 너는 정말 끝까지 몽이가 사람보다 못하다고? 너보다는 훨씬 낫다. 당신도 이제 걔 편을 드네요? 편을 든다고? 이건 편을 드는 문제가 아니야. 인간성의 문제라고. 결국 정태와 경순이는 이혼 절차를 밟기로 했어요. 진수는 아빠와 할머니 그리고 몽이와 함께 살기로 했고요. 경찰 조사 결과 경순이는 사기와 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집에 대한 불법 대출도 모두 무효 처리되었고요. 옆집 박노식 어르신이 찾아와서 말했어요. 정숙이네,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라고. 네, 노식 아저씨. 모든 게 몽이 덕분이에요. 그게 정말 신기한 게야. 처음 봤을 때부터 범상치 않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밤 정숙 할머니는 몽이를 꼭 안고 말했어요. 몽아, 사람들이 널 버렸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 몽이는 할머니 품에서 편안하게 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넌 그 아픔을 사랑으로 갚았구나. 정말 고마워. 몇 주 후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몽이가 계속해서 정숙 할머니의 특정 부위를 핥고 냄새를 맡더라고요. 몽아, 왜 자꾸 거기만 핥아? 몽이는 할머니의 오른쪽 겨드랑이 부분을 계속 신경 쓰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애정 표현인 줄 알았는데 며칠째 계속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 몽이가 이상해요. 계속 같은 곳만 핥아요. 진수의 말에 정태도 신경이 쓰였어요. 엄마, 혹시 그 부분에 뭔가 이상한 게 있어요? 별다른 건 없는데. 조금 아프긴 해. 아프다고요? 그럼 병원에 가봐요. 정태의 권유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놀라는 거예요. 할머니, 이거 만져보세요. 여기 혹이 있어요. 혹이요? 네, 정밀 검사를 해봐야겠습니다. 검사 결과 유방암 초기 단계였어요. 하지만 다행히 아주 초기여서 수술로 완치가 가능했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조금만 늦었다면 전이 될 뻔했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일찍 발견하셨어요? 사실은 저희 개가 계속 그 부분을 신경 써서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개들이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암세포에서 나는 특별한 냄새를 맡을 수 있다고.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병실에서 회복 중인 정숙 할머니 곁에 몽이가 앉아 있었어요. 몽아, 너 때문에 2번이나 내가 살았구나. 몽이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화재에서도 구해주고 병까지 찾아줬구나. 넌 정말 내 천사야. 정태와 진수도 병실에 와 있었어요. 할머니, 몽이 정말 대단해요. 그러게, 몽이가 아니었다면 정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목이 메어서요. 퇴원 후 집에 돌아온 정숙 할머니는 마당에 작은 정원을 만들어 주었어요. 몽이를 위한 전용 공간이었어요. 몽아, 여기는 네 정원이야. 마음껏 뛰어놀아. 몽이는 정원을 한 바퀴 돌아보더니 정숙 할머니 곁에 와서 앉았어요. 정원보다는 할머니 곁이 더 좋은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정태, 진수, 그리고 몽이까지. 경순이 없어도 오히려 더 화목했어요. 할머니, 몽이는 정말 우리 가족이에요, 그죠? 진수가 몽이를 쓰다듬으며 물었어요. 그럼 당연하지. 몽이는 우리 가족의 은인이자 천사야. 정태도 몽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처음엔 정말 미안했어, 몽아. 네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인 줄 몰랐어. 몽이는 가족들 사이를 오가며 모두에게 애정을 표현했어요. 비록 한쪽 눈은 보이지 않고 얼굴에 상처가 있지만 그 마음만은 누구보다 따뜻했어요. 며칠 후 동네 사람들이 몽이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어요. 정숙이네, 몽이 정말 대단하다더라. 그러게요. 전화도 걸고 병까지 찾아내고. 와, 정말 신기한 개네요. 이제 몽이는 동네 유명인이 되었어요. 아이들도 몽이를 보러 자주 왔고 어른들도 몽이를 신기하게 봤어요. 몽이야, 이리 와. 아이들이 부르면 몽이는 기쁘게 달려갔어요. 처음에 사람을 무서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정숙 할머니와 몽이가 함께 산책을 하는데 쓰레기 더미에서 다른 유기견이 떨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저기 또 강아지가 있네. 몽이는 그 강아지에게 다가가서 냄새를 맡아봤어요. 그리고는 정숙 할머니를 바라보며 짖었어요. 몽아, 저 애도 도와달라는 거야? 몽이는 꼬리를 흔들며 대답했어요. 그래,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눠주자. 그렇게 정숙 할머니 집에는 강아지가 하나 더 늘어났어요. 몽이가 새 가족을 데려온 거였어요. 이제 정말 시끌벅적하겠네.
하지만 정숙 할머니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정숙 할머니의 건강도 완전히 회복되었고 정태와 진수도 자주 놀러 왔어요. 할머니, 몽이 덕분에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진수의 말에 정숙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몽이가 우리에게 진짜 가족이 뭔지 가르쳐 준 거야. 몽이는 마당에서 새로 온 강아지와 함께 뛰어놀고 있었어요. 상처투성이었던 과거는 이제 추억이 되었어요. 몽아. 정숙 할머니가 부르자 몽이가 달려왔어요. 사람에게 버림받았던 네가 결국 내 목숨을 구했구나. 넌 내 가족이고 내 기적이야. 몽이는 할머니 품에 안겨서 편안하게 눈을 감았어요. 따뜻한 햇살 속에서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그날 밤 정숙 할머니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도 몽이와 함께 행복한 하루를 보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상처투성이 불쌍한 강아지였는데 이제는 우리 가족의 영웅이 되었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걔가 정말 전화를 걸 수 있냐고.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사랑이 있으면 불가능한 일은 없다고. 몽이가 내게 준 건 목숨만이 아니다.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다. 내 인생의 기적, 몽이와 함께라면 앞으로도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 여러분, 지금까지 불 속에서 전화를 건 강아지, 내 인생의 기적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상처받은 존재들이 서로를 치유하고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의 소중한 존재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